네, 이어지는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매수했던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그때 지난 AS 때 우상향 초기 구간으로 네. 더 보유해보자 의견 주셨고 지난주 8% 수익률에서 12%로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도 강세 마감 보였는데요. 조선주 앞으로도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카타르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우리 한국 조선사들 그리고 회원사들 전체적으로 수주 잔고가 꽉꽉 채워주고 있고요. 2, 3년 동안의 수주를 전체적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일단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가는 좀 다르게 캐파는 좀 작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목표한 수주량을 거의 한 40%에서 30%까지는 채워놨고요.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9% 정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일단은 조선사들 전체적으로 좀 실적면에서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올해 최근 한 달간 ETF 수익률을 봤을 때 조선업종 테마들, 조선 해운 테마주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2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다.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선택한 섹터가 바로 이제 조선 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만 따라가면 쉽게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국영기업과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지 법인을 좀 만들었고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베트남이 사실 글로벌 5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선 쪽에서는 글로벌 5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글로벌 시장 안에서 현대그룹 안에 조선 업체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좀 잘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기존에 이제 요 정도 선 정도에 아마 매수 사인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이제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조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실 이제 6조면 이제 100% 정도죠. 네, 근데 2배. 네.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2008년도 기준했을 때는 10년 정도 가까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2009년도까지 거의 초호황기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조선 쪽, 해운 쪽 계속적으로 아직 초호황기 초반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계속 뭐 리포트를 써내고 있는 이유가 이런 사이클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한 논리로 봤을 때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지금 밸류 자체가 아직도 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일단은 방송용으로 한 10% 정도 수익률을 좀 잡아드렸지만은 길게 끌고 가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직도 매수를 못 하신 분들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직 뭐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업황에 대한 이해를 좀 보시고 하시면은 지금 가격이 싸다라는 게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수주 실적에 대한 잔고가 꽉꽉 차져 있고, 그리고 신조선가의 상승 이 부분을 놓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중국 조선사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기술력에 대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조선사들의 상대적인 기술 평가는 좀 양호하다. 이 부분 네. 이런 메리트를 좀 잡고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뭐 빅3 조선사들보다는 좀 쌉니다. 네. 실제로. 사실 삼성중공업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조금 올라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대미포조선 아직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지금도 저렴한 구간이다, 신규 매수 유효하다 의견 주셨고요. 수주 부분 신주성가 상승과 기술적 경쟁력 말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기분 좋게 보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2주 전 AS 때는 반절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 지난주 AS 때는 이제 모든 분량이 다 수익 실현할 시기가 오고 있다 이야기 주셨어요. 지금도 3만 원 선 지키고 있고 뭐 2만 원, 2만 5천 원 오면 신규 매수 다시 가능하다 주셨거든요. 근데 기억을 아직 어떻게 그렇게 잘 적어놔서 압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 네. 추세가 견조해서 네. 신규 매수할 구간은 오지 않네요. 일단은 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HPSP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좀 수익성에 대한 문제였죠. 사실 반도체 장비 쪽들이 전체적으로 좀 국내 올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쪽도 침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침체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는 침체인데 사실 열처리 업체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열처리 업체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HPSP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열처리 장비 안에서는 단연 1위 그리고 세계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팔면 50만 원 남기는 이런 최상의 수익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5월 초순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면서 수익권 돌파까지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매도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천천히 매도를 할 때 보유하는 비중은 있겠죠. 그래서 신경은 또 쓰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걸 놓고 봐야 됩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업황 개선이 안 됐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막 AI다 뭐다 널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힘들죠.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개선이 되면 HPSP는 어떨까? 이거를 또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남은 비중 같은 경우에 좀 천천히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참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네.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쵸.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닙니다. 오. 잘 참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성을 믿고 이 종목을 좀 잘 보유하시면서 남은 비중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두 자릿수의 수익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업황 개선 확인한 후에 조금 더 느긋하게 시간 두고 수익 실현해보는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4일에 매수했던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추천 때는 곡물협정 이슈로 추천 주셨고 어제 이런 기상이변, 가뭄 우려로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네. 전략 매도 사인 드렸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요. 네. 사실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미래생명자원과 같이 이렇게 곡물 관련주가 좀 뜨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곡물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가 되면서 생산량이 확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를 담당했었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거의 40%를 담당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체감을 보더라도 식료품 상승이 굉장히 최근에 좀 많았었죠.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 네. 부분이 또 주가로 또 반영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쵸. 주시장인데요. 또 요즘 말 많은 라면도. 그렇죠. 네, 라면도 네. 그렇고요. 네, 뭐 치킨도 그렇고요. 다 그러니까요.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서글퍼지네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곡물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적인 탄력적인 시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서서 이제 상승을 발현했던 요소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곡물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곡물 테마주들입니다. 테마주들은 사실 단기 급등은 좀 강하고 그리고 주가 급등락이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일단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매수 시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매수 사인 좀 드렸던 시기가 4월 말 정도였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이때 상한가 갔던 날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시세를 좀 보여주면서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유를 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매수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인 포인트만 잠깐 잡아드려도 6,000원까지는 좀 내려와야 되고요. 이 부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 30%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소액 비중만 남겨주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공략하시면은 충분히 지금도 이제 시세 탄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채워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고 보유를 못하신 분들, 공략을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종목을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테마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셨다면 끌고 가보는 전략, 신규 매수는 6,000원 선 조정 후에 들어가는 전략 추가로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에 매수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오늘 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뉴스는 못 찾겠던데 어떤 이슈일까요? 왜 어떤 AS 주실까요?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순환매가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인 순환매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까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더블 모멘텀이 있다라고 기존에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28%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반도체가 좀 약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고 옮겨가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반도체 비중이 한 10% 이내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그냥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네. 지금 매수 자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7%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미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안에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인 상승을 좀 보여준다면 이 종목까지도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는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7% 급등해서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우리가 좀 관망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17,000원대까지 눌림이 단기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정도에도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좀 모아갈 때는 16,000원 그리고 15,500원 정도까지 3차로 좀 세 번 나눠서 매수하셔서 지금 상승 돌파 그리고 수익성까지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모아가실 분들은 3번, 4번 나눠서 매수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 챙겨드렸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덴티움입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로 지난 AS 때는 3분의 1가량 비중 매도 후에 잔량 대응해보자 전략 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추가로 주실까요? 아직 이제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이제 왜 그런지는 아까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지금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들, 의료기기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워낙 높습니다. 덴티움도 그렇고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전부 다
20%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가타부타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대형 중대형주 골라 잡는 것보다 이렇게 수익성 좀 높은 종목들을 좀 골라 잡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 자리보다 천천히 좀 끌고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국가 주도로 임플란트를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강력하게 받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오스타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상장사 안에서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덴티움을 그래서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밸류는 살짝 좀 높아졌지만 우리가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수익성이 20%가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끌고 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남은 비중 더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매도가 아닌 보유 구간으로 끌고 가보는 전략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5월 15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입니다. 지난주 수익률 45%에서 50%로 또 증가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우상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50%가 됐네요. 네. 그래서 JYP 엔터 왜 없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한마디로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사람 관리를 참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네, 사실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위 말해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박진영 프로듀서가 필두로 전체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죠. 동종 업종 안에서는 SM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YG, 그리고 하이브, 이런 뭐 FNC 엔터, 이런 중소형 엔터테인먼트사도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라인업이 탄탄하고요. 최근에는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뭐 그리고 갓세븐, 뭐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잡음 없이 잘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게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지금 메가 아티스트가 사실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런 아티스트 라인업밖에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YG 엔터테인먼트는 그것이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빅보죠. 이제는 빅보인데요. 네. 빅보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중에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이 유일합니다. 그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기업과는 조금은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최근에 또 아티스트 자본이 또 있었죠. SM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JYP 엔터테인먼트들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수익성도 괜찮고, 그리고 아티스트 관리가 뛰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공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나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네. 계속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이유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만약에 다음 방송에서도 우상향에서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